총선에 지고 나니까요, 갇혀있던 말들이 터져나오고 여러 가지로 정권과 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론이 워낙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그 조사를 참 하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박 대통령 지지도가 31.5%,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27.5, 2%로 2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더민주당이 30.4%로 1등이고요. 국민의당이 23.9%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대통령 지지율 31.5,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30.4, 새누리당 27.5, 국민의당 23.9,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8.1% 하락했다는 겁니다. 자, 추세가 어쨌든 급락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도 7.3포인트 급락을 했고 국민의당 지지도는 5.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맥락 하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할 건가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은 2004년까지 하는 일마다 다 됐습니다. 사상 초유로 탄핵을 당했지만 그것이 총선에 대성을 거두게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서 복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해졌습니다. 단일화도 성공했죠. 대통령 선거 때요. 한마디로 본인이 계속 영남에 나가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 국민에게 바보 노무현으로 찬탄을 받고 열렬한 지지그룹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DJ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당시에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던 이인재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막말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을 끌어들여서 단일화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비주류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판에 한마디로 주류를 물갈이했습니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주류가 비주류가 됐죠. 야권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들이 입을 그냥 통해서 무조건 튀어나왔습니다. 정제되지 않고. 그러다가 탄핵에 몰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총선이 있었는데 노사모를 비롯한 자신들의 지지자를 규합해서 한마디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이때가 절정이었습니다. 2004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한마디로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자신이 만든 열린우리당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내연정도 제안하고 퇴임 이후가 걱정이 됐겠죠. 한때는 뭐 그만두고 싶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임기 중에. 자,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요, 이번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승부사다 해서 한방의 승부로 또 뒤집으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겸허히요, 이번에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민심의 변화를 겸허히 수용한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오는 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더 나아가서 당의 비대위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오늘 하면요, 국민들은 또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요, 정치적 승부사로서 또 돌파하겠다. 제가 볼 때 여태까지 한국 역대 최고의 승부사는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던 날, 당시에 제가 좀 가까이 지내던 건노갑 씨는 이인재를 믿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인연은 인연이기 때문에 저 양반이 얼마나 쓸쓸하겠나 싶어서 취임식에 초대받았지만 안 가고 건노갑 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건노갑 씨가 아마 신동아, 이촌동, 동부 이촌동에 신동아 아파트 살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갔었는데 그 취임식을 보면서 건노갑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양반 오늘이 권력의 절정이다. 내일부터 내리막이다. 제가 여태까지 건노갑 씨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 날이 권력의 절정이고요. 취임 다음 날부터 1800개, 즉 365 곱하기 5 하면 5년 동안 180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825일쯤 될 건데요. 1800일 동안 서서히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수십 계단을 밑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계단이 좀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민심을요 거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박 대통령께서는요 대통령까지 성취하지 않습니까? 한국 최초로 부녀지간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일반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 한번 가는 것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번에 나타난 민심을 포용하려고 해야 되고요. 어디서 무엇이 조금씩 빗나갔는가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제 블로그에,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박 대통령한테 이제 뭘 하지 마라. 고치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두 번째 당선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대통령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보고 그래도 이분은 충신 중에 제일 충신일 건데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가 했습니다. 충신은요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끝까지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키면요 뺏으라 던지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조선에 유교 시대 때 사대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절개를 가진 양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에 남은 사람들은요 크게 출세해서 역사에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올바른 자기 처신을 통해서 한마디로 지능과 옳은 소리를 함으로써 역사에 기록된 사람도 많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주변에 정말 충신이 많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초야 옛날 같으면 저기 지리산 내지는 무슨 속리산 이런 초야에 묻혀서 사는 선비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해야지 뭔 미련이 많을 거라고 입 바른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변해야 되고요. 지금 이 친박이 핵심적인 구도로 끌고 가는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외교 문서가 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밀 문건이 해제가 되었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을 가 있을 때 이제 한국에 귀국하려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오면 체포해서 원래 때렸던 형을 그대로 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이 망명 중인 김 전 대통령의 안전을 기국하는 이 연명서한을 이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발송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당시 하버드 대학에 연수 중이던 반기문 참사관 과장급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에. 이 부분을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김대중이 망명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가려는데 한국에서는 오지 마라. 전두환 전 대통령 오면 체포해서 옛날에 때렸던 형을 그대로 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당시에 조야의 여러 인사들, 명망성이 있는 정치권 학계, 미국의 무슨 사회 인사들이 연명으로 100수십 명이 사인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러지 마라 하고 압력을 넣는 편지를 보내겠다라는 사실을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이 하버드 대학에 연수를 가 있을 때 공무원 자격으로 연수를 간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병은 당시 주미 대사에게 보고를 했고 류 대사는 이를 김대중 동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외교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런 동향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은 이 업무와 관계없는 연수생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적극적인 보고, 즉 안 해도 될 거를 보고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 어떤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맥락 중에는 처음부터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 반기문 관련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쪽에서 아마 이 기밀 문건이 해제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이 부분을 포착해서 지금 한국 언론에 보도하라고 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노리는 부분은 뻔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박이 내세우는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전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저지르고도 김무성 대표는 어제 부산에 배가 자초한 현장에 서병수 시장과 나가서 또 바닷가에서 머리에 바람을 휘날리면서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면서 또 지켜보고 있는 사진이 오늘 또 신문에 떴습니다. 참 남일같이 보고 있더만요. 그는 자초한 배가 이게 뭐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배와 박근혜 정권이라는 배가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초를 시킨 선장이 배를 남일 바라보듯이 보고 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는 일찍 사표를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이 한마디로 정권을 위해서 스파이 짓을 했다. 독재 정권을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양상에서 반기문까지 날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윤여준 씨가 반기문은 이 박 대통령이 후원하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대통령이 안 될 거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 등 염두에 둔 특정인을 밀면 오히려 그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면 민심이 따라가겠는가 말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을 거다. 후보가 될 사람조차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자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게 다 번번이 실패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도 그 길로 가더라. 자신은 다르다라는 착각을 다 했는데 박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여준 씨는 이번 총선에 대한 결과가 박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방식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다. 군림하되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참 선거 지고 나서 레임덕이 오니까요. 이제 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기문은 될까 싶습니다.